우리 부산청장님께서는 예. 이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이 사람이 좀 확신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범인 말씀이십니까? 예, 피의자. 예, 피의자의 그 어떤 뭐 정치적 신념이 가득한 확신범적 성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 언론 초기에도 다 그렇게 예. 확신범이라고 그렇게 다들 공개가 됐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범죄를 자백한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범이라고 다들 알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신범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의사가 상당히 이 변명문 공개 같은 때도 적용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소위 변명문이 이제 8면짜리 남기는 말인데요. 그 내용이 이제 그 진술, 그 서면 진술에 가까운 압수물입니다. 증거물이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법상 전체 공개하는 것은 또 피의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피의사실 공표를 얘기하는데 이 수사 결과 발표도 피의사실 공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8면 그 내용의 요지를 제가 그때 브리핑 드릴 때 그래서 발표를 우리 한 겁니다. 그 야당에서 줄기차게 그걸 다 공개해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 발표도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이유는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확신범인데 본인이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했고 언론사에다가 보내라고도 했고 우편으로 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가면서 내가 이거 이미 제출했으니까 이거 참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저희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그럼 수사 결과는 왜 발표하냐니까요? 그래서 국민적 알 권리와를 위해서 요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본인이 겁니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범이 자기 확신에 차서 내 변명문을 읽어보라고 언론에 보내려고도 했고 기자들한테도 그거 참고하라고 했어요.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확신범이 확신에 차서 그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 앞뒤가 맞는 그러니까 답변이에요? 범인이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고 저희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경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도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경찰이 앞뒤가 안 맞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또 하나.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이게 오늘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부터 오늘부터 시행되죠. 네, 이 법에 따르면은 이 공개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 법이 오늘부터 적용됐고 이 법이 적용된 어제까지는 이 경찰 내에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공개 예부에 대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2021년 11월 11일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국가경찰인권위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을 의견을 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 신상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부 지침으로 있었을 거고 이게 조금 지침으로 있으니 법으로까지 해가지고 그 신상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은 그 신상정보공개위에서 피의자에게 그 확신범에게 당신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공개해도 되냐고 의사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부족했다고 봐요.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확신범이고 그렇게 대놓고 했기 때문에
공개되길 원했을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불러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법이 제정돼가지고 오늘 시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그 피의자의 의사를 물으라고 해서 법도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모르겠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총선을 앞두고 제2, 제3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막고자 한다면, 이런 걸 막고자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신상 공개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위원회에서 피의자한테 확신범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침도 있고. 오늘부터는 법도 만들어 시행되고 있는데. 경찰이 놓쳤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모르는 거니까 답하기 힘든가요? 만약 이거 지침에 따라서 한번 물어봤다라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이 공개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적극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축소 은폐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당적 공개 얘기하는데 정당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확신범이면은 저는 당신의 당적에 대해서 공개하길 원해 안 원해? 한번 물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물어봤습니까? 법에 의원님 그러니까 예. 법에는 누설 금지가 있어요. 정당법 제가 24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당신 당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길 원하는데 당신 스스로 공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냐고요, 경찰이. 그 부분은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확신범입니다. 확신범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죽이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경찰이 적극적이었다 그러면 당적 공개에 대해서 본인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공개하겠다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좋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수사 결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문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했고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했던 건데 그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상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했으면 신상 공개할 때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하자고 법까지 제정돼서 오늘부터 시행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피의자 의사를 묻게끔 되어 있고 이것만 잘해서 그 피의자의 정치 테러범의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면은 저는 당적 공개, 신상 공개, 변명문 공개 다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숨긴다고 생각하고 은폐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청장도 답하시고 경찰청장도 답을 해보세요. 예, 그 의원님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 업무를 할 때 잘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청장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 당적이 됐건 아니면 그런 남기는 글이 됐건 이런 것에 대한 공개 여부를 피의자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어떤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청장님, 요 대목에서, 변면문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되니까, 이걸 밝히지 못했다. 근데 이제 범인은 그 변명문 공개하라는 뜻을 거의 몇 번에 걸쳐서 한 거예요. 기자들이나, 물어보면 그렇게 하고, 누굴 통해서 언론사에 보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러면 공개를 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경찰청을 가서, 그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열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안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열람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청장께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제 이게 재판까지 당연히 갈 거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공개는 될 겁니다. 아니 재판까지 가려면 몇 달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국민들이 너무 예. 의혹이 많다고 보거든. 오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있는 변명문 8쪽짜리를 우리 의원들이 가서 열람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 보여줍니까? 행안위 위원들한테? 글쎄요. 그건 그렇게 위중한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정말 중대 사건의 수사 사안이고 지금 이제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진행 중인 수사 사안인데 물론 의원님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열람도 안 된다. 지금 그런 기록 자체는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 경찰 수사 단계를 떠나서 검찰에 가 있기도 하고요. 경찰에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있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철문 증인 아직 경찰 수사 요원들 해체 안 됐잖아요. 이거 그죠? 자료는 다 넘어간 것 60여 명. 예. 해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압수물은 다 송치가 됐습니다. 송치가 됐어도 예. 갖고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서 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거는 진짜로. 뭐 답변하기 어려운 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진짜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압수물을 송치를 했기 때문에. 자, 예. 근데 나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뭐냐면, 자, 보세요. 현장을 40분도 안 돼서 증거를 이제 없앴어요. 이게 보세요. 이게 칼로 찌를 때까지 왕관을 썼어요. 파란 왕관. 그럼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확신범입니다. 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칼을 찌른 거예요. 이제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아산의 부동산 사무실 월세 해봐야 월 얼마 안 될 텐데. 그걸 5개월, 6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낸 사람이 KTX와 택시를 현찰로 타고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배후가 없다. 그냥 단정적으로 발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변명문도 공개를 못하겠다. 또 이 신상도 공개를 못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야당 대표라 그런 건지 4월 총선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경찰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놓고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게 경찰의 임무고 의무인데 자꾸만 뭐 다른 변수 요인들까지 보고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 오늘도 답변하는 걸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고 또 제대로 이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위에서 이걸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증인들이나 경찰청장이 답변하는 내용, 표정,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표정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